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면서 간신히 역성장을 면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부진했지만 민간 소비가 우리 경제를 뒷받침했는데요. 앞서 2월 한은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지만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도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신히 역성장은 면했다. 플러스 성장으로 일단은 돌아섰습니다. 네, 그 요인이 뭐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요인은 이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플러스 0.3인데 예. 작년 4분기가 성장률이 마이너스 0.4거든요.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반등 효과가 가장 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민간 소비 쪽이 좀 많이 받쳐줬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는 지금 경제 상황도 나쁜데 왜 민간 소비가 받쳐줬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소비 쪽에서 많이 좀 그래도 괜찮았던 게 이제 뭐 문화, 레저, 그다음에 음식, 숙박.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그렇죠. 예, 그게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이제 뭔가 좀 많이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1분기 소비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 늘어난 게 이제 계속 2분기, 3분기로 이어질 건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수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출은 지금 조금 증가는 했었는데 국민계정상에 근데 국민계정상의 수출 통계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산업부나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 통계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국민계정상 이번에 1분기 거는 플러스로 나왔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계정의 수출 통계는 물량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화 기준이죠. 근데 지금 수출 통계 보시면은 아마 4월 달 것도 1일에서 20일께 한 마이너스 10%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왔고 그 이전에 1월부터 3월까지도 마이너스였거든요. 좀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는데 이게 그 통계 기준의 그 차이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국민계정은 플러스는 나왔는데 문제는 수입을 더 많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기여도는 오히려 마이너스 0.1 정도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국민계정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안 좋았던 부분을 보면 반도체일까요? 네, 맞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이제 거기 반도체라고 업종이 따로 나오진 않고 뭐 전기전자 쪽에 묶여서 나오는데 그쪽 업종에 이번에 이제 그 경제 활동별 GDP 증가율이 상당히 좀 낮게 떨어졌고 반대로 좋았던 쪽은 운송기계, 즉 이제 자동차가 포함된 거죠. 우리 이제 그 산업부 통계만 보더라도 자동차 쪽은 되게 좋았어요. 오히려 플러스가 나오고 그게 이제 국민계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분기가 지나가고 4월, 2분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좀 느끼시기에 2분기 일단 시작 상황은 어때요? 이제 4월 이제 막 4월이 끝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소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벚꽃 축제가 있었죠. 어마무시하게 길이 막히더라고요. 사람들도 많고. 그러게요. 이제 소비는 좀 더 2분기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업 현장에서 보면 좋다는 기업들은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BSI라든가 이런 정경련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기업들의 경기 전망 말씀이시죠? BSI,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경기 전망을 기업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발표를 하는데 기준치가 100인데 정경련 BSI만 해도 한 1년 정도 계속 연속으로 기준치보다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렇게 지금 경기 상황을 좋게 보고는 있지 않다. 특히 어떤 점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 상황이죠. 뭐 내수 시장도 그렇고 바깥에 수출이 안 되니까 해외 시장도 안 좋은 거고 더구나 중요한 게 이제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꺼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금리 수준보다 뛰어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하죠.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1분기에 민간 소비가 좀 전체적인 지표에 좀 도움을 줬다고는 하지만 사실 잘 체감은 되지 않는 게요. 요즘에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소비로도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예. 그런데요. 근데 소비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요. 말씀하신 고물가 그리고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소비는 안 하겠죠. 예. 안 하는데 이번에 이제 소비가 되는 건 심리적 요인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위드 코로나로 예. 그동안 많이 좀 위축이 돼 있었거든요. 아, 이른바 보복 소비 같은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서 예. 그렇게 뭐 개인들이 좀 구매력을 저축한 부분도 있고 좀 뭐 너무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으니까 뭐 신용카드를 긁어서라도 좀 빚을 내서라도 예. 조금 우리가 놀러 가보자. 이제 그런 심리가 민간 소비 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소비하는데 이게 편하진 않지만 불편하죠. 당연히 예. 불편한데 사람이 어떻게 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작용한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도 모레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시장 예상은 어때요? 시장은 이제 전기 대비 연율 한 2.0%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예. 이게 4분기 작년에 미국이 1분기와 2분기에 역성장 마이너스가 됐다가 3분기에 좀 높아졌다가 4분기께 이제 3분기보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지는 이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이제 금리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보다도 금리가 더 높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도 좀 지갑을 닫는 모습이고 그리고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최근엔 또 안 나오고 있어서 예. 이런 분위기면 미국 경제가 아무래도 좀 좀 완화되는 의미의 리세션, 우리가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하는데 뭐 2분기 아니면 더 길게면 3분기, 4분기까지 좀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가장 큰 수출국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미국이 지갑을 닫는다면 우리한테도 악재네요. 당연히 네. 이제 우리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우리 쪽에서 지금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되는 게 이제 전기차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7,500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보조금 못 받아요. 예. 더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전기차 쪽인데 그쪽도 지금 보조금 이슈 때문에 수출이 좀 막힐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미국 경제 떨어지면 우리의 대미 수출도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버티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짧게 중국 쪽은 어때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쪽 수출로 넘어와야 되는데 예. 넘어오려면 그 전제가 뭐냐면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효과로 살아나야 되는데 못 살아나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 이제 중국이 12월 달에 리오프닝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하지만 예. 얘네들이 노마스크를 한 게 4월부터입니다. 이달부터요. 예. 그러니까 그 효과가 아직 중국 내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때문에 또 반도체 수급에도 상당히 좀 차질이 예, 있는 것 예.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효과는 분명히 있고 그게 효과가 우리 수출까지 이어지려면 좀 단계적으로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국 수출은 아직은 어렵지만 좀 몇 달 지나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시장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커진 상황이잖아요. 경계를 나타냈거든요. 네. 예. 한은 총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말을 하는 거죠. 뭐 예. 한은 총재가 그렇다고 우리 금리는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 때문에 외환 시장도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언급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추측컨대 지금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플러스 0.3%가 나왔지만 사실 이전 수준을 복구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에 마이너스 0.4가 나왔으면 1분기에 최소한 플러스 0.4는 나와야 GDP가 이전 수준을 복구하는데 복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물 경제가 부진하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지울 수가 없고 예. 그런 것도 한은도 분명히 생각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시장의 기대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한은 총재가 그거를 수용할 수는 없죠. 네. 당연히 지금 당장은 한국은행의 가장 큰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코 뭐 금리 인하를 언제 하겠다 이런 건 결코 앞으로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조정 시기 어느 정도 어느 때 정도로 일단 확실한 건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못 합니다. 예. 저번에 올렸던 3.5가 이제 가장 최종이고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물론 이제 이것도 여러 전문가들에 따라 좀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네. 올해 4분기 정도면은 4분기면 예. 10월 이후요?
그렇죠. 금리 인하의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가 보이는 가운데 유독 원화 가치가 이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원화 가치에 무슨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 문제는 없는데 지금 네. 엔화하고 유로화도 사실 약세예요. 약세인데 우리 약세폭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올해 1월부터 이제 4월 24일 정도까지의 그 환율 변동을 구해보면 동유럽이나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통화가 다 강세예요. 달러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우리 건 더 약세폭이 크고 예. 뭐 공통적으로는 사실 이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인데 우리는 우리만의 요인이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 이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이런 쪽에 적자를 보이고 상당히 예. 어떻게 보면 그 외환 시장의 수급 요인이거든요. 네, 네. 달러가 모자르는 부분 예. 그리고 4월 달에는 이제 계절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투자했던 거 배당금을 가지고 나가는 달입니다. 그런 요인들이 좀 겹쳐서 아마 지금 1,300원대 초반 작년 가을 때처럼 1,400원 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예. 1,400원대 초반이나 뭐 중반 그 정도에서 당분간은 움직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